안녕하세요 여러분, 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내가 치매인가? 이런 생각 먼저 하시죠? 요즘은 하도 일반적인 용어가 돼서 나이에 불문하고 기억력이 확실치 않을 때는 대부분 내가 치매인가? 치매 증상이 뭐지? 하고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는 디멘시아가 보다 정확한 치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치매를 지칭할 때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 치매 병증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70-8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 환자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혈관성 치매에 대한 위험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초기엔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인지 기능 저하 및 정신 행동 이상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기에는 사지 경직, 보행 장애, 요실금 등의 신체적 이상까지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에 반해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혈관 질환 위치나 그 침범 정도에 따라서 그 예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이 어디서 탄생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입니다. 1906년 51세의 중년 여성 환자를 치료하고 난 후에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 환자의 증상은 인지 기능의 급격한 퇴화, 피해망상, 환청, 그리고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의 퇴화였습니다. 결국 그 여성 환자는 발병 후 4년 후에 사망을 하였는데요. 그 여성 환자의 뇌를 해부한 결과 이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가 이 여성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당시 프랑크푸르트 시설의 높은 의료비도 칸몫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이 여성 환자의 남편은 이 여성 환자를 조금 더 저렴한 시설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그 여성 환자의 사망 후 뇌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대한 대한민국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이미 전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치매를 대처하는 것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수를 늘리고 또 치매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치매 환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및 상담센터에 이르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제 기능을 똑바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약 1년 반쯤 전에 제가 사는 지역의 광역치매센터에 아주 단순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원했던 통계 수치를 정확히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치매센터에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자료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실도 기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요즘은 40, 50대에서도 치매 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의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대부분은 알코올성 치매의 경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40, 50대 분들도 본인이 겪게 되는 기억력 감퇴 증상이 평균 이상이고 보통과는 다른 점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치매에 대한 치료법 내지는 예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방으로부터의 접근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체질에 더욱더 부합하는 맞춤형 치매 치료법들이 앞으로 더욱더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의 연구진들은 치매 환자를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아주 획기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색감을 바꾸고 또 자동으로 창문을 열고 닫히게 함으로써 집 안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등의 생체 리듬 유지하기에 까다로운 치매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디자인들은 꼭 치매 환자를 위한 집이 아니더라도 고령 인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디자인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